자, 데이터 익명화 이어서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이번 발표에서 크게 다음과 같이 4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앞에 두 개의 파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세 번째 파트, 기타 유형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익명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유형 데이터 익명합니다. 먼저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 파트 2에서 릴레이셔널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관계형 데이터, 보통 우리가 정형 데이터로 부르는 것이 관계형 데이터고요. 이런 정형 데이터가 아닌 것들, 나머지를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 혹은 반정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이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고요.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로 표현 가능한데 약간 특별한 형태의 데이터가 이 공간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어떤 공간상에 위치해 있는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공간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대표적인 반정형 데이터, 세마이 스트럭처드라고 부르죠. 세마이 스트럭처드 데이터. 릴레이셔널 데이터는 스트럭처 데이터고요. 반면에 이 비정형 데이터는 non structured라고 부릅니다. 이 세마이 스트럭처들은 스트럭처가 존재하긴 하는데 이게 각 데이터마다 서로 다 다른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세마이 스트럭처드 반정형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전혀 스트럭처 자체가 없는 걸 non structured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근데 공간 데이터는 사실상 릴레이셔널 데이터를 표현 가능하지만 이 위치라는 특별한 그 속성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좀 다루어 줍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간 데이터의 익명화입니다. 우리 공간상에 사람이 당연히 공간에 있는데 사람을 대신하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있죠. 사실 스마트 기기라든가 차에 붙은 내비게이션, 여기에 다 GPS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디바이스들이 생성하는 데이터가 이런 GPS 좌표값, 위치값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 위치값에다가 시간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GPS 장비를 기반으로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 우리 LBS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우리 무슨 스마트폰으로 음식 배달하거나 아니면 현재 위치 찾거나 아니면 어떤 목적지 찾거나 할 때 전부 그 GPS가 동작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의 위치가 들어있는 공간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고 굉장히 그 빅데이터라 부르는 큰 영역 중 하나가 이 공간 데이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간상에 있는 위치, 정보값, GPS값, 좌표값이 결국은 어떤 사람의 위치에 대한 정보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하나의 개인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법을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는데 그와 별개로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위치정보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물 혹은 사람의 위치 정보를 다루는 법률이 따로 있고 이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적용 순위가 좀 높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고 위치 정보를 별도로 다뤄야 된다라고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모법이 또 개인정보보호법이기 때문에 그거랑 또 위배돼서는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런 굉장히 좀 해석이 난처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정보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위치정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대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위치 정보라고 해서 별도로 정의했고요. 또 개인 위치 정보에 대한 주체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마치 개인 정보에 대해서 정보 주체가 있듯이 개인 위치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 위치 정보 주체라고 별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위치 정보인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위치정보법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법률적으로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공간 데이터의 익명화, 위치라는 값이 지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람이 어디 있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어떤 특정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최근에 많이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치가 뭐 일반적인 식당, 뭐 학교 이런 정도의 위치라면 그 위치 정보가 공개되어도 그 당사자한테 정보 주체한테 프라이버시적으로 큰 피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 개인의 정보 주체에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 데이터에 대한 그 프라이버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2013년도에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그 매거진에 이런 논문이 실렸어요. 제목은 Unique in the Crowd: The Privacy Bounds of Human Mobility라는 건데 이 저자들이 데이터를 갖고 뭐 조사, 실험을 했어요. 어떤 데이터냐면 휴대전화 사용자들에 대한 기록인데 한 150만 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시간적으로 한 15개월 정도의 기록을 가지고 개인의 위치를 갖고 추측을 해봤습니다. 통신사의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한 거죠. 이때 사용했던 데이터는 통신사 데이터인데 타임 레졸루션이 분이에요. 그러니까 초 이하로는 다 절삭해버렸고요. 그 위치 정보를 뭐 GPS 좌표값이 아니고 굉장히 러프한 어떤 통신사 기지국의 기지국 번호입니다. 우리 기지국마다 번호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때 사용했던 그 사용자들의 환경 어디냐 유럽 쪽이기 때문에 그 셀 하나의 크기가 0.15제곱킬로미터에서 15제곱킬로미터 굉장히 큰 편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도심 보면 굉장히 작거든요. 마이크로에서 나노셀, 뭐 피코셀 이렇게 가는데 이건 제가 봐서는 마이크로에서 매크로 사이에 대한 좀 굉장히 큰 셀이에요. 그래서 셀 하나에 보통 주민 평균적으로 한 2,000명 정도의 사람이 위치하는 그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자, 이런 레졸루션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위치 기록을 가지고 어떤 실험을 했냐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디 있다라는 걸 확실히 알려면 얼마만큼의 정보가 있으면 알 수 있을 것이냐 이걸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만 4개 그러니까 스페이쇼 템포럴 시간과 공간 장소 값 딱 4개만 있으면 전체 사용자 150만 명 중에 95% 확률로 누군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10시 15분에 어떤 사람이 기지국 번호 125번에 있었고 10시 26분에 기지국 번호 674번에 있었고 10시 37분에 기지국 번호 124에 있었고 10시 55분에 기지국 번호 2012에 있었다. 이런 위치값, 시공간 위치값, 좌표값 4개만 있으면 150만 명 중에 95%가 유니크하다는 뜻입니다. 뭐 이건 굉장히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 단위가 분이고 위치가 기지국 번호인데도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셀이 워낙 작기 때문에 훨씬 더 추적이 쉽고요. 또 시간 단위를 더 작게 하면 초나 아니면 초 밑에 단위까지 따지게 된다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포인트 2개면 심지어 시공간 좌표 포인트 2개면 한 90% 정도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뭐 친구랑 둘이서 나란히 붙어서 몇 시간 동안 나란히 붙어서 장소 이동하지 않는 이상은 이미 모든 사람이 랜덤하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좌표값 서너 개면 누군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만큼 시간값과 공간값이 같이 붙어서 나타나면 그만큼 개인의 식별이 유용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어떤 공간 데이터를 표현할 때 위치를 나타내는 기법이 가장 흔한 게 좌표값이죠. GPS 좌표값 같은 걸 가장 많이 쓰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ROI, Region of Interest라고 부르는 어떤 우리 인간이 쓰는 어떤 지역에 대한 값이에요. 가령 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고려대학교 중앙광장 이런 식으로 사람이 부르는 사람이 그 영역을 이름 짓는 그런 것들을 ROI라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동 이런 동들이 모이면 구가 되고 구가 모이면 시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ROI로 표현하는 것들은 이런 ROI들 사이에 어떤 하이라키 범주 트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익명화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위치 데이터랑 좀 비슷한데 하나 더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로 데이터입니다. 경로 데이터는 시간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여러 개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위치 데이터는 특정 시간에 어디 있었다라는 거고요. 경로 데이터는
언제 어디 쓰고 그 다음에 어디 쓰고 그 다음에 어디 쓰고 그 다음에 어디 쓰고 어디 쓰다 이런 궤적 트레젝토리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경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위치 데이터만 있어도 굉장히 쉽게 추적이 되는데 경로 데이터가 있으면 이런 시공간 패스가 있으면 훨씬 더 트레이스가 쉽다. 그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사용자들의 위치, 시간에 따른 위치, 경로를 표현하는 방법들입니다. 처음에 1,1에 있었다가 2,1로 갔다가 1,3으로 갔다. 이건 단순히 패스만 적어 놓은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여기다가 시간까지 같이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한 추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위치 데이터의 익명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K-익명성 그런 개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정 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한 공간 데이터를 어떻게 익명할 거냐. K-익명성 논리를 그대로 쓴다면 특정 시간에 특정 위치에 있는 레코드가 나 말고 K-1개 더 있다. 즉 모든 레코드가 K-1개의 나를 제외한 K-1개에 서로 구분되지 않는 다른 레코드 함께 있다. 그러면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걸 숨길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위치 데이터에 그대로 K-익명성 개념을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즉 이 그림에서 보시면 유저 4명이 이렇게 있었죠. 자, 그러면 어떤 시점에 사용자 유저 1은 2,1에 있었다. 그 다음에 유저 2는 2,3에 있었다.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서로 위치가 구분되지 않도록 K-명씩 묶어버려요. 가령 이런 영역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 영역 안에 사용자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어요 라고 표현하면 이 안에 사용자가 1, 2, 3, 4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딘지 모르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해되십니까? 이게 구체적인 GPS 값, 좌표 값을 좀 일반화, 브로드하게 넓힌 거예요. 제너럴라이즈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경우에 가능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2,1이 10에서 44 이렇게 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으로 되는 거거든요. 여기 있었다. 2,3도 여기 있었다. 3,1도 여기 있었다. 3,2도 여기 있었다. 굉장히 아주 스페시픽한 점이 굉장히 넓은 사각형으로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정보의 손실이 많이 발생하죠. 즉 데이터의 퀄리티, 유용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그러니까 가령 K가 4라고 하면 이 4개의 포인트를 모두 포함하는 가장 작은 크기로 만드는 것이 데이터의 유용성을 높이는 로스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라면 이렇게 큰 사각형보다는 요거 4개만 담을 수 있는 이런 작은 사각형으로 표시 주는 게 데이터의 유용성을 더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MBR 대문자로 MBR이라고 씁니다. 이걸 미니멈 바운딩 렉탱글이라고 불러요. 어떤 점들을 바운드 다 포함하는 가장 크기가 작은 사각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간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MBR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묶어서 누군지 알지 못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대상이 정해지면 그 대상들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크기의 사각형을 만들어서 보통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K-익명성을 위치, 공간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됩니다. 자, 그거 말고 아주 초창기에 나왔던 대표적인 위치 데이터 익명화 어떤 기법, 해결책 하나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로케이션 K 어나니미티, 위치 K 익명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알고리즘 기법이고요. 이것은 LBS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입니다. 참고로 이 로케이션 K 어나니미티는 K 익명성, K 어나니미티 모델과는 다른 겁니다. 이 로케이션 K 어나니미티라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 그런 솔루션, 메소드에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사실상 K 어나니미티 모델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은 유사한데. 자, 어떻게 하느냐? LBS거든요.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서비스를 행위하는 거예요. 현재 내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맥도날드 찾기, 현재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스타벅스 찾기, 현재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 찾기, 이런 식의 서비스가 대표적인 LBS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현재 내 위치를 서버한테 보내고 서버가 그 위치를 가지고 지도를 뒤진 다음에 어디에 있는 맥도날드가 가장 가깝습니다. 어디 있는 주유소가 가장 가깝습니다. 라고 답을 줘야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사용자가 자기 위치 값을 주고 리퀘스트를 했기 때문에 사용자의 현재 위치가 서버에 고스란히 남아요. 즉 홍길동이 몇 시 몇 분에 어디 있었다라는 그 좌표 위치 값이 서버에 남기 때문에 이걸 원치 않는 사용자, 내가 어디 있었는지는 서버한테 알려주기 싫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각 사용자가 있고요. 여기에 수많은 위치 기반 서비스 하는 서버들이 있어요. 뭐 마트 찾기, 뭐 영화관 찾기 등등이 있는데, 그럼 각 사용자는 각 그 서버한테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어떤 믿을 수 있는 서버, 제3의 기관이 서버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걸 보통 TTP, 이걸 Trusted Third Party라고 불러요. Trusted Third Party, TTP라고 부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제3의 어떤 조직, 기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국가적으로 혹은 뭐 우리 시민들끼리 어떤 믿을 수 있는 누구의 권한, 누구로부터도 컨트롤 받지 않는 어떤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런 사람을 보통 이 TTP라고 불러서 가운데 서버 역할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각 사용자는 서버한테 다이렉트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TTP를 통해서 자기 위치를 보내줍니다. 그럼 TTP는 이 사람의 주소를 그냥 보내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현재 이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용자가 있거든요. 그 사용자들 중에서 임의로 K-1명을 더 고릅니다. 그래서 아까 요청했던 이 사람까지 더하면 총 K명이죠. K명의 위치값, 주소들을 서버한테 주고 내 위치들에서 가장 가까운 맥도날드 찾아주세요. 내 위치들에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 찾아주세요. 그러면 이 K개의 위치 값을 기반으로 서버가 여기 가장 가까운 건 어디고, 여기 가장 가까운 건 어디고, 여기 가장 가까운 건 어디고, K개의 답안지 세트를 줘요. 그러면 이 서버 입장에서는 특정 개인 한 사람 하나의 위치가 아니고 K개의 위치를 가지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서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사용자가 여기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답을 그냥 이 사람한테 던져주면 답을 요청한 사람은 자기 위치 아니까 나머지 다 필요 없고 이게 내가 원하는 거다 하나를 고를 수 있겠죠. 이런 개념으로 LBS를 구현하면 각 사용자들이 자신의 정확한 위치값을 서버에게 들킬 필요 없이 LBS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로케이션 K 어널리티입니다. 뭐 신기한 거죠. 너무 뭐 단순하기도 하고, 이게 초창기에 나왔던 로케이션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해결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경로 데이터예요. 경로 데이터는 위치 데이터랑 다르게 시간에 따라서 위치들이 모여있는 시퀀스를 경로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경로 하나만, 그러니까 위치 하나만 있으면 뭐 MBR 같은 거를 묶어서 익명화시키면 특정 개인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위치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쌓여 있으면 훨씬 더 누군지 알기가 쉬워요. 따라서 이런 경로 데이터를 익명할 때는 이런 경로들을 여러 개 묶어야 됩니다. 가령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짙은색 경로가 하나 있고요. 약간 흐린색 경로가 하나 더 있죠, 그죠? 두 개의 경로를 묶어요. 어떻게 묶느냐? 보통 경로라 그러면 어떤 단순한 점이 이렇게 이동한 이렇게 선들이죠. 선의 연속인데 선이면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선이 아니고 둥그렇게 원이에요. 원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궤적이 이제 애매하죠, 그죠? 그렇게 원을 만들어서 반지름이 델타인 원을 만든 다음에 원을 이렇게 이동시키면 그 안에 여러 개의 경로가 포함되겠죠. 몇 개가? K개의 경로가 포함되는 반지름이 델타인 그런 원기둥의 흐름. 그렇게 해서 그 안에 K개의 트레저토리, K개의 경로가 포함되도록 하면, 그래서 A라는 사람의 경로도 이 원기둥의 둥근 두꺼운 원의 경로 안에 있습니다. 이 작은 것도 이 경로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경로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외부 사람한테 들키지 않죠.
하지만 이 원 모양으로 경로를 쌓는 모든 각 경로들을 포함시키면서 이런 그 경로를 만드는 궤적을 만드는 그 원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NP 하드 문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